오죽헌이다라고 알고 오시는데 그게 아니고 앞에 있는 건물이 오죽헌입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하얀 판에 검정 글씨로 오죽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저 오자가 한자로 까마귀 오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를 싫어했었어요. 나쁜 새라고 싫어했었는데 왜 집 이름을 짓는데 까마귀 오자를 넣었냐면은 보통 대나무는 줄기가 전부 다 녹색이지만 오죽헌 경내에서 자라는 대나무들은 저렇게 줄기가 까만색이에요. 보셨어요? 네, 까만색이다. 보셨죠? 네. 네네. 검은 데가 자라는 집에서 오죽헌입니다. 이 건물은 보물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보물이냐면은 우리나라 민간 주택의 목조 건물로서는 가장 오래됐어요. 600년 된 건축물입니다. 600년 된 건축물이고 오른쪽에 보면 방 이름이 까만 판에 하얀 글씨로 꿈몽자 용용자 해서 몽용실이라고 되어 있죠.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태어났겠죠. 네, 누가 태몽을 태어났을까요? 네. 신사임당이 율곡을 가져서 낳으려고 오늘 내일 하는 중에 동해바다에서 검은용 한 마리가 용도 또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검은용 한 마리가 날아와서 여기 처마에 서리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방에서 율곡 선생님이 태어났어요. 용꿈을 꾸고 나온 방이다라고 해서 몽룡실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아까 우리가 봤던 5,000원권 화폐 앞쪽에 보시면은 이 건물이 그려져 있어요. 본 것 같으세요? 기억 안 나시죠? 돈에 관심들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강릉 오죽헌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율곡 선생님이 옛날에 위인전 읽어보니까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부자예요. 왜 부자예요? 질문하면 매표소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한참 걸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강릉 오죽헌은 율곡 선생님의 외가댁이에요. 그러니까 신사임당의 친정이고 율곡의 본가는 경기도 파주. 파주 가보셨나요? 파주. 네. 경기도 파주 율곡리가 율곡 선생님의 본가예요. 그렇지만 율곡 선생님은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나셔서 여기 몽룡실에서 태어나셔서 오죽헌에서 6살 때까지 사셨고 그 이후에는 본가에 가서 사시다가 정치 생활을 하셨으니까 한양에서 계셨죠. 네, 그랬던 곳입니다. 그럼 여기가 왜 이렇게 넓어졌다고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수많은 위인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도 특별히 율곡 선생님과 충무공 이순신을 존경하셨대요. 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를 와봤잖아요. 지금부터 한 40년도 훨씬 전에 와봤더니 어떻게 돼 있었겠어요. 막 담장은 다 허물어져 있고 마당에 풀은 막 자라 있고 해서 이 담장 밖에 넓은 공터에는 안동 권씨 집성촌이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전부 다 보상해서 내보내고 지금처럼 이렇게 꾸며졌던 것이고요.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은 건물이 저 문성사라는 건물이에요. 저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저 글씨도 본인이 직접 썼어요. 박정희 대통령 찍었습 문성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약팀. 글씨 쓴 것은 어때요, 느낌이? 좋습니다. 별로예요. 맹필인데요. 네. 흘림체로. 자, 이만큼 오셔서요. 여기 보세요. 여기 누가 있는지 보시고. 심사입니다. 궁금하신 것은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네, 는 대청이고 오른쪽에 두 칸은 온돌방입니다. 네. 자, 이만큼 오세요. 이만큼 오셔서. 나의 카메라는 언제나 정면을 향했지. 네, 제가 조금 전에 까마귀처럼 검은 빛이 나는 대나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밭에 와서 가까이 보니까
까만 데만 있지 않고 색상이 여러 가지예요. 맞지요? 네. 이 오죽도 첫 태어날 때는 저렇게 녹색으로 나와요. 녹색 보이시죠? 네, 녹색으로 태어나서 2, 3년이 지나면서 색이 변해요. 노란색, 갈색, 검정색으로 변해가고요. 60년 사는 동안에 꽃을 딱 한 번 피워요. 대나무꽃 보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무슨 색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보리색 같은 그런 꽃이 피어요. 참 보기가 드문데. 어려워요. 네, 대나무의 특징은 꽃이 피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죽어요. 사람의 머리카락도 여기 뿌리 부분부터 하얘지잖아요. 얘도 밑에서부터 하얘져 가면서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관광객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그럼 오죽은 우리나라에서 강릉 오죽헌에만 있어요? 이 질문 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조금씩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전체가 아까 우리 매표소에서 표 내고 들어올 때 왼쪽에 쫙 심어져 있는 것도 전부 다 오죽이었었어요. 이렇게 무성한 곳은 강릉 오죽헌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강릉시에서 아이디어 공모하잖아요. 왜 시청에서 아이디어 공모할 때 어떤 강릉 시민이 진짜 좋은 아이디어를 강릉시에다 제출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강릉시의 가로수를 전부 다 오죽을 심자. 멋있죠? 네. 그래가지고 그게 채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무작정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강릉시 변두리 쪽에 한 몇백 메타를 이 오죽을 파서 얘는 뿌리로 번식하는 거거든요. 파서 쫙 몇백 메타를 심었어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가보면 있는데 대나무가 이렇게 쭉쭉 커야 되잖아요. 이렇게 큰 게 아니라 그 산에 가면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조리, 쌀 이렇게 있는 조리를 만들어서 그 산에 가면 조리대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낮게 자란 거, 가느다란 거. 그렇게 자란 것이 아직도 강릉시 변두리에 있어요. 네. 그래서 오죽이 자라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가 여긴가? 강릉 오죽헌. 저기요, 날 좋은가 보다. 도토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그때는 잘하겠다. 네? 자, 들어오세요. 안채, 사랑채. 들어오세요. 여기는 안채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앉으세요. 네, 앉는 건 괜찮아요. 예, 앉는 거. 앉으시는 건 괜찮아요. 아, 좋겠다. 네, 올라가서 앉으세요. 와, 네, 앉으세요. 오죽헌 안채. 앉으세요. 올라가서 앉으세요. 와, 나무가 알게 끄다요 보존되는. 저기 좀 자리 있어요. 올라가서 앉으세요. 자, 여기서 해설을 다 마칠 거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했던 안채라고 하고요. 이 건너편 쪽은 여자들만 사용. 남자들만 사용했던 사랑채라고 사랑채.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남자아이로 태어나면은 몇 살 때까지 엄마하고 여기 안방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6세까지. 남녀 7세 부동석이네 6세까지. 맞아요. 6살 때까지만 살 수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속담에 남녀 네, 7세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남자아이는 7살이 딱 되면 엄마하고 헤어져서 사랑채로 사랑채에서. 건너가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생활을 하면서 손님 접대는 어떻게 해야지 되고 이 집안의 경제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7살 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아이를 둘만 낳으면 됐나요? 아니요, 많이 나요. 네, 많이 낳아야지 됐어요. 그럼 조선시대 때 사대부, 그러니까 양반들 부부가 합방할 수 있는 날은 한 달에 며칠이 있었을까요? 며칠 있었을까요? 한 달에 7일. 10일. 열흘. 한 달에 합방할 수 있는 날이 이틀이 있었어요. 며칠밖에 없어. 그럼 왜 이틀밖에 안 돼요? 이제 이런 거를 제해야지 돼요. 뭘 제해야 되냐면 한 달 30일을 놓고 봤을 때 초하루는 빼야지 돼요. 보름은 빼야지 되고
금음날은 빼야지 되고 또 이 남자가 생리. 술에 취한 날은 안 되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은 안 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날도 안 되고 또 여자의 그날도 생리가, 피해야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날을 이틀. 딱 맞추려면은 진짜 이틀. 2, 3일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달에 이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 합방 날짜는 누가 정해줬을까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시어머니가 정해줬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때 여자들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네, 왜 안 가르쳤냐면은 여자가 이제 밥그릇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셀 줄 알면은 팔자가 사나워진다고 여자들에게 글을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합방 날짜를 보려면은 사주라고 해서 한자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방 날짜를 누가 정해줬냐면은 시아버지가 정해줬어요. 시아버지가 합방 날짜를 정해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가 시아버지인데 며느리를 봤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아주 사랑스럽고 뭐 아주 살림도 잘하고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 며느리에게는 한 달에 이틀 이외에 합방 날짜를 더 잡아줍니다. 얘야 오늘은 합방 날짜가 아니지만 오늘 합방해도 돼 이게 아니라 조선은 성리학적인 사회였었기 때문에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합방 날짜 이외에 더 합방 날짜를 잡아주려면은 얘야 오늘 합방을 하면은 정승판서를 낳을 수가 있대. 1년 만에 오는 길일이래. 뭐 10년 만에 오는 황금돼지해래. 이러면서 합방 날짜를 많이 잡아줘요. 그런데 며느리가 얄미워요. 막 꼴도 보기 싫어. 막 그 며느리에게는 한 달에 공식적으로 이틀 있는 합방 날짜도 합방을 안 시키고 그렇게 3년이 지나가요. 그 며느리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기 못 낳는 며느리 어떻게 했을까요? 칠거지약으로 쫓겨나요. 네, 왜 소방 맞았어요? 네.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합방도 안 시키고 너 아들 못 낳았지? 칠거지약에 걸렸어. 나가 내보낸 다음에 자기 마음에 드는 며느리 드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어요. 네, 여러분들 있었다고 말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어서 나고. 네,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는 저희 엄마 세대만 해도 신랑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시집을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아니 그럼 도대체 시아버지 얼굴은 더 볼 수가 없는데 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다라는 말이 나왔을까? 그게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600년 전에 저렇게 별당채, 요것은 안채, 사랑채, 그러니까 이렇게 짓고 살았으면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 사대부. 네, 부자였었어요. 그래서 신사임당의 친정은 굉장히 부자였었어요. 굉장히 부자였었는데 오늘날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재산 목록 1호는 부동산 아니면 현금이죠. 예. 뭐 집 하나 쬐끄만한 거 있고 뭐 현금 조금 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500년 전에 신사임당에 살았던 시대 재산 목록 1호는 부동산이나 현금이 아니었었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노비. 오 정답. 노비 오, 맞아요? 네, 노비. 노비 한 명이 집 한 채보다도 값이 더 나갔던 때인데 그럼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이 누구였었냐면은 한명회였었어요. 실사동이 한명회 아시죠? 예. 한명회는 1년에 한명회에게 노비세를 바치는 노비만 1000명. 그렇지만 한명회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공신도 여러 번 받고 영의 정도 몇 번씩 하고 딸 둘을 왕비로 들여보내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사임당의 친정은 얼마만큼 부자였었냐면은 신사임당은 자신의 형제 자매가 아들은 한 명도 없고 딸만 5 있는 중에서 두 번째가 신사임당이었었는데 이 딸 5명이 어머니인 신사임당의 친정 어머니인 용인 이 씨에게 노비를 34명에서 36명씩 물려받은 서류가 오늘날까지 오죽헌에 남아 있어요. 그 정도로 부자였었고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여기 이제 다 가족 단위로 오셔가지고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이제 남자 여자 결혼을 하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이 지능이
엄마 머리 담는다고 해요? 아버지 머리 담는다고 해요? 엄마 머리. 네, 엄마 머리 담는다고 예, 하잖아요. 예.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신사임당의 신사임. 가족인데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신사임당 이 집을 제일 처음 지은 사람도 신사임당의 외가 쪽으로 4대 할아버지 최치운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 아시죠? 예. 네, 세종대왕 때 신하였었어요. 근데 음. 이분이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오늘날은 왜 우리가 일을 하면은 매월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세종대왕 때는 월급이 아니고 녹봉을 1년에 2번을 받았어요. 1월 달에 한 번, 7월 달에 한 번. 그러면은 1월 달에 녹봉이 이미 지급되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7월 달 녹봉이 지급되기 전에 퇴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어요. 있었겠죠. 예. 그 사람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꽤 많았을까요? 꽤 많았을 거예요. 네, 꽤 많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퇴직 나가면서 막 마음속으로 불만은 있지만 막 그것을 막 주세요 그랬다가는 그 당시 어떻게 됐겠어요? 맞아요. 막 감옥에 진짜 들어가고 막 곤장 맞고. 막 권장 맞고 아니면은 이게 너가 지금 어디다 막 대들어 이러면서 막 정말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신사임당의 그 4대 할아버지가 세종대왕에게 건의를 해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종대왕은 또 어떤 분이에요? 백성을 사랑했던 임금님. 예.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최치운이라는 분이 1년에 4번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해서요. 세종대왕 때 1, 4, 7 하여튼 뭐 그렇게 4달에 한 번씩 근데 그렇게 녹봉을 주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제 시체가 죽은 사람이 발견이 되면 이 사람이 자살을 한 건지 타살한 건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 오늘날 법의학서 노원룩이라는 원한이 없게 하라라는 법의학서를 지으신 분이 신사임당의 외가 쪽 4대 할아버지 최치운이라는 분이었었고요. 또 내려와서 신사임당의 친정 어머니 그 용인이 씨 딸들에게 노비를 나누어준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딸을 5명을 뒀으니까 똑똑한 외손주가 있었겠죠. 2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딸 5명과 외손주 둘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어떤 작업을 해놨냐면은 끝에 서류에다 다 기록을 했습니다. 훗날에 일어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5명의 이름, 딸 5명, 외손주 2의 이름을 적은 다음에 그 당시 수결, 오늘날 뭘까요? 그 당시 수결, 오늘날 뭘까요? 네, 지장이나 또는 사인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재산 분배해 준 거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아무런 불평하지 마라. 불평 불만하지 마라고 하면서 받아놓은 사인. 문제기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어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신사임당이 태어나셨고 신사임당 밑에서 율곡 같은 분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여자분들은 사는 동안에 어떤 좀 어려움이 있어도 진짜 목숨 걸고 가정을 지켜야지 되고 자녀들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맞아.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2시가 지나면 안 되나? 2시 17분인데 해설을 더 할까요? 예, 더 해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저기 난감해하시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아, 좀 더 해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아유, 네. 아버지. 이제 그 질문 정말 많이 해요. 그러면 신사임당의 그러니까 율곡의 남편.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왜 부인과 아들은 많이 알려졌는데 남편이란 사람에 대해서는 안 알려졌냐면은 부인과 아들이 워낙에 잘나서요. 묻혔어. 사람 묻힌 거예요. 그래서 신사임당의 남편도 오늘날로 치면 4급 공무원을 하셨어요. 그것도 어떤 직책에 세무과장. 세무과장 같은 건 아무나 하나요? 예, 맞아요. 네.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아들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분쟁이 다 하고 난 뒤에 네. 재산은 누가 정했을까요? 재산을 누가 정했냐고요? 누가 재산을 그래서 누가 정말 좋은 질문인데 아까 딸 5명과 외손주 2에게 재산을 줬다고 했잖아요. 외손주 2이 누구냐면은 율곡과 신사임당의 아들, 그러니까 2번째 딸의 아들 율곡과 4번째 딸의 아들 권철윤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율곡과 네 번째 딸의 아들 두 외손자에게 재산을 왜 주냐면은 율곡에게는 너는 이 다음에 우리 집안에 제사를 지내달라는 명목. 네. 노비를 명목 5명. 아, 5명. 서울의 기와집 한 채, 음. 용인과 오죽헌 쪽에 토지를 나누어 줬고요. 권처균이라는 손자한테는 저 오죽헌이라는 저 건물을 하나를 주고 노비를 5명. 네. 권처균에게는 너는 이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 집안에 산소를 좀 돌봐줘. 네. 그렇게 율곡에게는 봉사족, 제사를 지내달라는 봉사. 명목, 권처균에게는 산소. 대묘족, 무덤을 보호해달라. 그렇게 재산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 현명했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오죽헌에는 박물관이 3개가 있어요. 그냥 나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건물을 돌아서 나가시면 오른쪽에 율곡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신사임당의 초충도 8부 병풍이 펼쳐져 있고 그 5만 원권의 그 포도 그림 있잖아요. 신사임당 초상화 옆에 포도 그림 그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둘러보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